경청, 마음을 얻는 지혜. 1악장 전주곡. 선택의 문제. 늦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소나기를 한바탕 퍼부을 것 같은 하늘은 며칠째 뜸을 들이고 있었다. 밤잠을 설친 이토벤이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마치 꿈속에서 허공을 떠다니는 듯 천장이 흔들렸다. 침대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방이 꿈틀거리며 움직였다. 심하게 어지러웠다. 귀도 먹먹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편도선도 잔뜩 분 것 같았다. 감기인가? 1년에 한두 차례 찾아오는 몸살이 벼락같이 시작된 것일까? 그러나 이번엔 느낌이 좀 달랐다. 이토벤은 두통약을 입에 털어놓고 다시 침대 속에 파고들었다. 얼마를 더 잤을까? 환한 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눌렀다. 액정 화면은 어느새 9시가 훨씬 지나 있었다. 벌떡 일어나야 하는데 몸은 여전히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차장님, 제가 몸살이 심해서 오늘은 도저히 출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 까칠하기로 소문난 홍보팀 차장의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들렸다. 근데 웬일인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토벤은 전화기를 왼쪽 귀로 옮겼다. 다행히 차장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부드러웠다. 자기 몸이 제일이야. 잘 추스르고 출근하라고. 여기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이토벤은 전화를 끊고 그대로 침대에 엎어졌다. 오늘 하루 푹 쉬면 나아지겠지. 그러나 생각과 달리 몸은 사흘째가 돼서야 겨우 회복되었다. 사흘씩이나 결근한 것은 직장생활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너무 서둘러 나온 탓인지 낯익은 본사 10층 건물의 노비도 어쩐지 생소하기만 했다. 마주치는 직원들도 어색한 미소만을 지을 뿐 활력을 찾아보기 힘든 표정들이다. 이른 시간이어서인지 출근한 사람은 아직 없었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 이토벤 옆으로 사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대학 후배 양대리가 다가와 앉았다. 그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짓는 듯했다. 이 과장님 소식 들으셨어요? 왜? 회사에 무슨 소식이라도 있었던 거야?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이토벤은 허를 찔린 것 같았다. 부랴부랴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했다. 지난달부터 흉흉하게 나돌던 소문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회사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후 회사의 전략, 특히 국내 사업 규모의 40% 정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사태의 진원지는 중국이었다. 결국 이렇게 돼버렸네요, 과장님. 양대리가 근심 가득한 목소리로 이토벤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다. 국내 생산을 축소하고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다는 거지. 이토벤은 습관적으로 오른쪽 귀를 만지며 되물었다. 강원도 생산 라인을 대폭 줄이고 6개월 후쯤에 중국으로 생산 라인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짐작은 했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는군. 아마 본사 인력도 대폭 가면 되겠지. 양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장이 천천히 쉬라고 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다. 전통적으로 세계 현악기 시장은 독일과 일본이 장악하고 있다. 고급 수제품은 독일이, 교육용 일반 저가 제품은 일본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조금 달라서 국내 기업이 교육용 현악기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맞먹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토벤의 회사도 1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여왔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자체 브랜드를 런칭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현악기 전문 제조기업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악기 제조 기술과 유통 파워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기 시작했다. 해외 시장은 물론 국내에서도 $25 미만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대로 저가 교육용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는 바람에 회사는 견딜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새로운 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개발하여 위기를 타개하려던 사장의 타임 스케줄이 차질을 빚으면서 생존을 위한 고육책을 강요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금요일 오전에 첫 번째 대책위원회가 소집되었다. 뜻밖에도 이토벤은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었다. 적어도 위원회에 소속된 나를 자르지 않겠지.
스스로 위로하며 불안한 마음을 깊숙이 밀어넣었다. 회의실의 감도는 냉랭한 공기 때문에 늦여름의 더위 따위는 아무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였다. 회의 시작과 함께 기획실의 이상무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사업 전략이나 조직 구조를 유지하면서 중국 공세를 이겨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사는 아예 생산 거점을 중국으로 옮기고 기술을 이전해서 동일한 가격대 우수한 기술 경쟁력으로 새롭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긴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현재 수준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결정은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시고 회사 방침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맞불 작전이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런 생존 전략으로 회사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을 선택하는 순간 국내의 기술력과 생산 조직의 감축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그 점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회사의 분위기는 침울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침묵을 깬 사람은 강원도 공장에서 온 수제 현악기 제작팀의 강 팀장이었다. 오늘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에 투자를 계속해왔습니다. 최근 상황이 매우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창업 이래 지켜온 기술 경쟁력 중심 전략을 포기하고 생산 기지 중국 이전과 인력 감축이라는 방어적 생존 전략을 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승이 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히 혁신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전사적으로 대안 마련을 과정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술 투자의 결과가 이 모양인데 아직도 기술 촬영인가? 이토베는 왼쪽으로 의자를 돌려 강 팀장을 응시했다. 안 부장이 강 팀장의 발언이 채 마무리되기 전에 말을 자르고 들어왔다. 안 됩니다. 강 팀장님도 잘 알겠지만 회사에서는 이미 수없이 많은 대안들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전략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한다면 게다가 전사적으로 공론하자는 것은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더구나 이해관계가 맞물린 직원들과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칫 갈등만 키우게 됩니다. 이상무가 안 부장의 말을 받아 굳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강 팀장은 위원회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명분으로 자리를 만들면 일만 복잡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진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 때로는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일단 생존을 해야 기술도 쓸모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순진한 온정주의가 기업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강 팀장은 무언가 꾹 눌러 삼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때 양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영진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끌어 주리라 믿지만 최선의 해결책이 되려면 직원과의 공유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것보다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변화의 시기에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친구 또 왜 저래? 이또배는 답답했다. 양대리가 겨우 말을 마치고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결국 모두의 시선이 이상무 앉은 쪽을 향하게 되었을 때 이토벤이 천천히 일어서서 입을 열었다. 기업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에 맞춰 회사나 개인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판단하며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생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기된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직원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의견 수렴 과정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뿐 실익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위원회에서는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또배는 나름대로 상황을 읽었고 대세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또벤의 발언 이후 회의는 이상무의 주도로 회사의 방침과 실행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정작 이토벤은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저런 발표와 반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포기한 채 자신의 생각의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회사는 이번에 닥친 시련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이대로 회사가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걸까?
그렇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어지자 회의 전 잠재웠던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더 이상 회사가 그의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지난 10여 년의 직장 생활은 그런대로 좋았다. 이토베는 자식의 안정적인 미래를 바라는 부친의 권유에 따라 내키지 않는 법대에 진학했었다. 그러나 대학 시절에 그가 시간과 열정을 쏟은 대상은 법전이 아니라 음악이었다. 졸업 후에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포기하고 음악을 선택했다. 작곡가로 편입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아버지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러나 대학원을 마치고 막상 작곡으로 생계를 이어가자니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재능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결국 이토벤이 정착한 곳은 현악기 전문 제조업체인 지금의 회사였다. 홍보팀 업무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현악 제조와 관련된 여러 장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해외 콩쿠르가 있을 때는 가끔 출장이 기회도 잡을 수 있었다. 클래식과 오디오 마니아이기도 했던 그에게 취미와 생활,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가늘고 긴 한숨이 이토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잠깐의 생각을 끊고 연단을 보니 사장이 회의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었다. 주주와 이사회의 권유를 받아들여 국내 본사와 기관 인력과 해외 사업부, 강원도 공장에는 수제 현악기 제조팀만 남기고 구조조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잔뜩 흐린 하늘이 풍경조차 아름답게 느껴졌다. 꼬리를 물고 달리는 차량들을 내려다보며 막연한 기대와 불안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안부장이 슬그머니 다가와 이토벤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그는 주주들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자기 CEO감으로 부상하는 이상무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판단과 신속하고도 주도적인 실행력. 그 두 개의 바퀴로 목표를 성취하는 법이 되지. 자네도 그걸 아주 정확하게 꿰고 있더군. 회사를 이끌어갈 인물이라면 그 정도의 카리스마와 결단력은 필수지. 이상무만 이상 없다면 회사는 이상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는 뜻모를 미소를 지으며 이토벤을 다독였다. 이상무를 지지하는 것은 알겠는데 은밀한 미소의 속뜻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수렴해 지혜를 모자고 안 되지 안 돼. 들어보나마나 뻔한 얘기들. 자기 앞길이나 헤쳐나가려고 소시민적 발상들이나 늘어놓겠지. 그런 저급한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시간 낭비, 체력 낭비를 할 수 없는 일이지. 오늘 보니 우리 회사에도 아주 답답한 인간들이 여럿 있더군. 그렇게 빙빙 돌아가며 언제 무너져가는 회사를 세우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겠나. 그렇지 않은가? 안부장의 말투는 왜 항상 저 모양이지? 안 되긴 뭐가 안 된다는 건지. 이토벤은 회의 때 자신의 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도 막상 안부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니 뭔가 영 마땅치 않았다. 그러나 내색할 수 없었다. 판단이 빠르고 주저없이 행동에 옮기는 스타일이라고 들었는데 아까 회의에서 자네가 발언한 내용에 나도 전적으로 동감이야. 앞으로 나 좀 많이 도와줘야겠어. 사실 이토벤은 홍보팀 내에서도 팀원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스타일이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대체로 남의 의견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는 편이었다. 안부장은 그런 이토벤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토벤이 약간 예민해진 말투로 물었다. 본사의 구조 조정이 시작되면 국내 대리점도 통폐합할 생각인데 일부 대리점은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개설권을 줄 계획이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회사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야 하지 않겠어? 안부장은 이토벤에 미끼를 던지고 있었다. 직원들에게 회사 방침을 제대로 홍보하고 설득해달라는 얘기일 것이다. 회의 시간 내내 자신의 향후 진로에 대해 생각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아 답답했던 이토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솔깃한 제안이었다.